이번 주 주요 지표들 그리고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제가 좀 큰 그림을 잡아 드릴게요. 자, 시장을 보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확실히 기본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장은 사실은 목요일 날 시장이 큰 상승을 하고 금요일 날 큰 하락을 함과 동시에 시장의 큰 그림은 이제 완전히 잡혔다. 앞으로의 행보, 앞으로의 차트 모양, 앞으로의 큰 그림은 이제 완전히 잡혔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쪽으로? 매도 쪽으로요. 자, 우리가 심리적 저항선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10,000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 자, 12,000에서 13,000 사이에 굉장히 시장은 많이 흔들릴 것이고, 자, 이 심리적 저항선인 10,000포인트를 일단은 도달을 하는지, 언제까지요? 제가 저번 주에 우리 2쿼터, 3쿼터 굉장히 하락을 하다가 10월 중순부터 일단은 상승을 하는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10월 중순까지 10,000포인트를 찍는지 일단 그것을 여러분들이 유념 있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목요일 날 시장의 불확실성이 떴다라고 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라고 해서 시장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추세는 어땠죠? 금리 인상 시기에 경기 침체예요, 여러분. 제가 키워드 잡아드린대요. 자, 화면을 조금 보시면 그림 세 가지를 제가 갖고 왔고 오늘 타이틀을 풀인 더 샤워룸이라고 제가 일단 해드렸는데 뭐냐면 샤워실의 바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말을 처음으로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세 번째 분이신데 프리드먼입니다. 우리 경제학의 두 대가가 있죠. 케인즈와 프리드먼인데요. 프리드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차례 오늘부터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름 정도는 좀 외우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프리드만 교수의 책을 보고 자기도 시장주의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번외로 이창용 내정자에 대해서도 제가 일단은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죠. 카톡방에서 이창용 내정자도 이 프리드만 주류의 학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앞으로 우리나라 국책은행과 정부의 어떤 거시경제학적인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프리드만 교수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고요. 완벽한 시장주의자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부나 아니면 은행의 시장 개입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자, 이분이 풀인 더 샤워룸이라는 이 표현을 쓴 건 뭐냐면 자, 여기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아베도 보이고요. 이 아베노믹스의 아베도 보이고 우리 미국 대통령이죠. 오바마도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자, 2008년도부터 미국은 굉장히 많은 돈을 뿌렸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돈을 뿌렸습니다. 여기 날아다니는 게 다 달러입니다, 여러분. 달러인데요. 샤워실의 바보라는 개념이 뭐냐면 자, 샤워실에 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뜨거운 물을 계속 틀어요. 너무 뜨겁죠? 그래서 뜨거운 물을 끄고 찬물을 계속 틉니다. 너무 차갑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샤워를 못하고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샤워를 못하고 나오는 바보란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뜨거운 물도 반절 틀고 찬물도 조금 반절 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적정 온도로 내가 샤워를 하는데 뜨거운 물만 틀고 찬물만 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샤워를 하지 못하고 그냥 나오는 바보 같은 현상이다. 이게 뭐냐면 시장에 너무 개입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중앙은행이나 어떤 정부가 시장에 너무 개입을 해버리면 이도 저도 안 되는 그런 어정쩡한 그런 상황이 나온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조금 세게 말씀을 좀 드리면 파월이 왜 그럴까라는 그런 제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자, 파월이 항상 여러분 상기를 해보세요. 파월은 항상 시장 친화적인 얘기를 합니다. FOMC 성명서를 발표할 때, 인터뷰를 할 때 항상 시장 친화적인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다음날 우리 증시나 아니면 지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여러분? 시장은 계속적으로 다운이에요. 자, 지금은 파월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다.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금 고착화되어 있는 굉장히 견고한 고용 시장을 우리가 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를 동반할 수밖에 없고 경기가 연착륙하지 않을 것이다. 고통을 조금 분담해 주시면 한 2, 3년 안에 우리가 통화 정책을 써서 경기를 다시 순선환으로 고쳐놓겠다라는 이런 멘트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항상 어떻게 됩니까? 시장 친화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폭등하고 그 다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시장 다운합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Who's the next fool? 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자라고 하면 파월이 지금 굉장히 조금 위기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다라고 제가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지표가 있죠. 한국 시간 수요일 21시 30분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일단은 발표가 됩니다. 자, 8.5%였죠. 8.5%였는데 제가 여러분 설명드린 대로 소비자 물가지수 8.5%에서 좀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4월, 5월에 일단은 정점을 찍고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시장의 컨센서스는 한 8.1%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4%나 일단 좀 많이 떨어지게 보고 있는데, 자,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일단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가입니다. 4월 같은 경우에 유가가 아직도 $100 이상으로 가고는 있지만 4월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유가가 조금 떨어졌죠. 물론 등락폭은 있습니다만 유가가 조금 떨어졌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제가 신세가 리턴즈에서 처음 설명을 일단 드리는 것 같은데, 자, 21년에 반도체 공급망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21년이요. 21년에 반도체 공급망이 굉장히 어려워서 미국 내 신차들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신차들이 나오려면 뭐 6개월, 1년 정도 이렇게 기다려야 됐어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미국 내 신차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중고차가 굉장히 좀 많이 팔리기 시작을 했고, 자, 이 중고차 가격이 여러분 신차와 거의 비등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우리 소비자 물가 지수에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이제까지. 저번 달 기준으로 우리가 8.5%의 물가 상승률이 있었죠. 자, 여기에 유가 그리고 중고차 가격이 3% 이상이 났습니다. 8.5% 중에 3% 이상이 우리 소비자 물가 지수, 중고차와 유가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자, 근데 보시면 지금 1월부터 중고차 가격이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고, 자, 연도별 대비로 일단은 좀 보시면, 자, 21년, 22년 1월 연도 대비입니다. 한 73 정도 나죠? 자, 그 다음에 2월입니다. 2월 같은 경우에는 더 벌어졌고요. 3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 45 정도 차이가 나고요. 자, 이번에 발표될 4월의 CPI 같은 경우에는 지금 27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자, 1월 달에 70대가 넘었는데 지금 4월 달에 20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고차의 가격도 굉장히 조금 많이 낮아졌다. 4월 달에. 자, 유가가 일단은 큰 상승을 멈추고 조금 하락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중고차 가격도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시장의 컨센서스대로 8.1%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난달 8.5% 찍은 거에 비해서는 낮아질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의문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지면 시장이 반색을 할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물가는 잡혀야 된다. 소비자 물가 지수나 아니면 PCE죠.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CPI 같은 경우에는 뭐 5%에서 5.5% 정도까지 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물가는 지속적으로 떨어지되 시장이 반색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 어떤 시장이 반색을 할 정도의 물가 하락 분도 아닐 뿐더러 이거는 경기 침체 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 QT를 실행하는 그 목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시장은 반색을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체크 포인트를 일단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지고 그렇죠? 물가가 조금 잡힌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뉴스에서도 많이 보실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의 속도를 낮출 것인가? 절대 아니다. 예. 제가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금리 인상 절대로 낮추지 않는다. 오히려 0.5% 이상 한두 번 정도 최소한 더 올릴 가능성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